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 오늘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창에는 황영웅 노래 100년의 약속을 비로소 듣고 감동했다는 분들이 보낸 댓글 편지가 많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김종환 가수의 허스키한 원곡과 많이 다른, 그리고 두 가수가 다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만 스타일이 다른 거죠. 황영웅 노래 참 좋았습니다. 이 가사가 좋았습니다. 황영웅 씨는 노래를 선택을 할 때 가사를 아주 중시하는 듯 합니다. 인생을 다룬 노래를 부르니까 듣고 있으면은 꼭 속삭이는 것 같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노래 한 곡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이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 가슴, 머리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점에서 하나 음유 시인이라고 그럴까요? 시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황영웅 씨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약속을 듣고 보내신 이 댓글들을 먼저 몇 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드디어 100년의 약속 노래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역시 역대급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네요. 황영웅 가수와 견줄 라이벌은 당분간 없을 듯 합니다. 기교도 없이 애절하고 감성적인 표현을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명품 중에 최고 명품입니다. 어디서 짠하고 나타나 많은 대중들에게 힘과 사랑을 주는 젊디 젊은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한 시련을 주니 모두가 우울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도 많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황영웅 가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것다는 것 자체가 황영웅 가수는 살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좁은 사람들이, 편협한 사람들이 자숙하라, 팬미팅도 하지 마라, 자선 공연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황영웅을 괴롭힌 사람들은 황영웅을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고 황영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실감시켜준 일종의 조연이라고 할까요? 소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게리 쿠퍼라든지 버트람 카스트라든지 존 웨인 같은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악당이 있습니다. 그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만인 앞에서 선을 행하여 악을 이겨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보내주셨네요. 이 정겨운 감성 누가 감히 흉내냅니까? 단언컨대 전무후무 나훈아 뒤를 이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다시 눈물 나네요. 또 다른 분은 선생님과 팬들 덕분에 인생곡 100년의 약속 음원 발표로 귀호강하고 오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년의 약속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 가수가 작사했겠죠.
내가 선택한 사랑의 끈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꼭 쥔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현실의 무게 속에도 우리가 잡은 사랑의 향기 속에 눈물도 이제 끝났다.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가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30년쯤 지나 내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영혼을 태워서 당신 앞에 나의 사랑을 심겠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가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널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살고 싶다. 널 위해 살고 싶다. 좋은 시입니다. 이 가사 자체가 좋은 서정시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황영웅 씨는 아마도 유튜브라든지 여러 언론으로부터 그 과거 폭력과 관계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울 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 괴로울 때 불렀으므로 이 노래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노래를 들은 감상을 한 분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황영웅의 100년의 약속을 들으며 좋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영웅님이 불러주니 더욱 명곡이 되네요. 또 다른 분은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 영웅님이 부른 100년의 약속 들어보셨나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받았네요. 이렇게 잘 부르는 가수를 60평생 처음 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정말 안타까울 뿐이네요. 그런데 이 음원 인터넷상에서의 음원 조회수를 랭킹을 내는 멜론 차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12주 그러니까 3월 13일에서 3월 19일 사이에 이 멜론 차트에 들어간 가수들의 랭킹을 냈는데 황영웅 씨는 이 랭킹된 325명 중에서 34위군요. 트로트 5곡이 멜론 차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 볼 때 없을 때, 인생아 고마웠다, 영원한 내 사랑, 미운 사랑, 빈지게, 이 5곡이 멜론 차트에 말하자면 입성을 했다는 거죠. 11주, 그러니까 전주에는 36등을 했는데요. 이런 일부 언론의 맹폭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음원 차트에서는 순위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제11주에 멜론 차트에서 황영웅은 36등, 라이벌이었던 손태진 씨는 94등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 노래 시장에서 황영웅 씨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뚝 서 있다는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첼로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불타는 트럼펫 시청률 하락이 왜일까요? 우리 황영웅님을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표도 취소했고요. 불타는 트럼펫 때문에 봐주던 MBN 자체도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시청률 기관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MBN과 불타는 트롯맨 후속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가 살기 위해서
우리 황영웅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힘이 약한 방송사라 거짓 언론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황영웅님의 앞날은 막강한 팬덤이 자리하고 있어 음원 차트 순위 상위 유지와 모든 분야의 영향력이 앞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콘서트는 10분 안에 매진될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 하지 않아도 우리 황영웅님은 손해볼 것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정풍송 작곡가님께서 말씀하신 신이 내린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댓글 편지가 또 있습니다. 저도 어제 MBN 보다가 황영웅 씨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너무 허무해서 결국은 채널을 돌리게 되네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회가 지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의 꿈까지 갈기 이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건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혹시나 오늘은 황영웅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까 조갑제의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근데 어제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100년의 약속을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웅님 힘내시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 활짝 웃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너무 아깝고 안쓰럽고 억울하게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안타까웠습니다. 언론의 폭력의 큰 피해자 황영웅님 보란듯이 성공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람 참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황영웅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몸을 치유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갑자기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등장한 것은 인생 승리입니다. 이게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사건, 20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더구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누구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이 10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황영웅을 무슨 흉악범이나 되는 듯이 몰아세우고 6억 상금을 눈앞에 두고 하차했는데도 자숙하라고 그러고 팬미팅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선 공연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의 이 언론 폭력배들, 독재자들, 그 참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건 어느 게 맞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두고 이제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은 미래가 패배하게 된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은 미래를 잃게 된다. 이걸 현실에 딱 적응을 하면은 현재의 황영웅과 과거의 황영웅을 싸움 붙이면은 미래의 황영웅, 위대한 가수가 될 수 있는 미래의 황영웅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 한국인이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좋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우리 가수님 노래 듣기도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귀한 노래로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슴으로 울리는 가수님의 노래는 어떤 보약과 비교가 안 되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힘이 없어 미안하고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합니다. 응원밖에는 해드릴 게 없어 미안합니다.
팬들이 할 일은 많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언론사, 거의 모든 언론사에 붙어 있는 황영웅 문신 사진 그거 내리라고 하세요. 전화 걸어가지고. 만약 내리지 않으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황영웅 문신을 끌어내리는 게 황영웅 씨를 다시 올려 세우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대중들이 그들을 몰라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까? 배우 같은 분도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리는데요. 또 한 사람의 천재 가수를 잃지 않도록 그를 아끼는 우리들이 열심히 응원합시다. 참 이 천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황영웅은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분명히 재기할 겁니다. 70을 바라보는 황영웅님 팬입니다. 이 황영웅 씨의 팬덤은 나이가 굉장히 폭이 큰 것 같아요. 10대, 20대에서 80대, 90대까지도 있는 이런 가수 또한 드물지 않을까. 특히 60대 이상이 열렬하게 20대 가수를 응원한다. 이 나이를 뛰어넘은 가수입니다. 70을 바라보는 황영웅님 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승곡 100년의 약속이 오늘 마침내 공개되어서 원없이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과 세상에서 하차 문제로 매일 시끄러울 때라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노래를 불렀을까? 정말 감탄스럽네요. 역시 나이 드신 분의 보는 관점이 남다릅니다. 하늘이 주신 재능이며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던 젊은이가 젊은 날의 반항심으로 일탈을 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시련으로 황영웅 님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과거 젊은 날의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저런 깊은 울림의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성원을 멈추지 않는 한, 그를 잊지 않는 한,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대중들이 그들을 몰라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영웅님 오늘 결승곡이었던 100년의 약속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10번, 100번을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 역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처음입니다. 영웅님 사랑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무대에서 만나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 S란 필명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독과라는 표현에 정말 공감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률 용어인데 황영웅 가수의 상황에도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문신 사진이며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목격자 증언 결례 등 증거의 타당성부터 따져보면 첫 단추부터 황영웅 가수에게 억울하게 시작된 사건입니다. 계속 황영웅 가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독수독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이 독이 있다고 할 때 그 독에 나무를 가리키는 수, 그 다음에 또 독, 그 다음에 과일 할 때 그 과자입니다. 이 독수독과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한국의 법률가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세계 모든 법률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fruit of the poisonous tree라고 합니다. 그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할 때 불법하게 한 거, 뭐 강제로 한 거라든지 도청을 통해서 한 그런 증거는 법정에서는
다 배척이 됩니다.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 도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게 확실하더라도 그걸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 이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 자체가 독이 있는 행동이었으므로, 말하자면 독이 있는 나무였으므로 거기서 얻은 증거도 독이 있다. 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생긴 과일도 독이 있다고 보고 배척한다 이거죠. 제가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이 황영웅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시발점이 황영웅의 문신 공개에서 출발되었더라고요. 황영웅의 문신 공개는 그 자체가 명예훼손죄입니다. 범죄입니다. 황영웅의 젊었을 때 문신을 공개를 해가지고 조폭스럽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그게 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독이 들어있는, 독이 옮긴, 독이 전염되어 있는 나무에서부터 폭로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폭로는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독수, 독과의 이론입니다. 요걸 딱 적응해야 할 조직이 한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딱 들어맞는 게 MBC입니다. MBC에서 나오는 방송, 노래까지 포함해서, 드라마까지 포함해서 이건 다 무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난폭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 MBC라는 조직이 이 좌파 득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끼친 해악은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선동과 왜곡과 오보와 조작을 해놓고도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한 적도 없고 제대로 응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IMBC, MBC의 인터넷판이 줄기차게 황영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독수, 독과 MBC의 모든 방송은 독극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누가 한번 시작하면은 그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또 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3월 10일자 이것도 IMBC 연애판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황영웅 앞길 막는 황영웅 팬덤 전과자 복귀하라며 생떼 시위. 아니 황영웅을 아끼는 사람들은 전과자 복귀하라며 생떼 시위. 시위가 왜 생떼입니까? 합법적인 시위는 국민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이거는 시위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전과자 복귀하라며 생떼 시위라는 이런 제목으로 황영웅을 아끼는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MBC는 독수입니다. 독이 들어있는 나무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 노래, 드라마는 다 독이 들어있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 하는 게 독수, 독과 이론입니다. 어쨌든 100년의 약속이 공개되어 가지고 황영웅을 아끼는 분들의 마음이 어제 상당히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기쁩니다.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댓글들을 쭉 보면서 좋은 글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약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